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던데 여기서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속관계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멤버 변수가 이렇게 하면 좀 희한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int 뭐 x가 있고 여기에 int b라는 거를 또 이상 a, b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b라는 객체는 멤버 변수를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B 하면은 이 클래스 B는 멤버 변수를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만 우리가 멤버 변수 선언해 놨는데 A를 상속받으니까 A에 있는 member 변수들도 다 B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B라는 객체를 만들면 B에는 A, B 이렇게 2개의 member 변수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생기겠죠. 이 객체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B라는 객체, B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면 이것들을 다 초기화 해줘야 되죠. 그렇죠?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다 초기화해줘야 돼요. 근데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죠. 명백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B의 생성자에서는 생성자를 이용한다. 명백한 초기화를 안 하고 B의 생성자에서 뭘 초기화한다는 것은 B에 있는 이 멤버를 초기화하는 것이고 이 멤버의 초기화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B에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멤버들이 있으면 int c가 있으면 B와 C의 초기화는 B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A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는 A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관계, 상속 관계에서 B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 B의 객체가 생성될 때는 반드시 뭐가 호출돼요? 어떤 객체가 생성될 때는 생성자가 호출되죠. 그러면 이런 상속 관계에서는 B의 생성자뿐만 아니라 모두 자동적으로 호출돼요. A의 생성자도 호출이 됩니다. 근데 호출되는 순서는 늘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B의 객체를 만들면 어떤 생성자가 먼저 호출돼요? A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돼요. 그 다음에 B의 생성자가 호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B라는 클래스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B를 생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불러질 거예요. 요 생성자 중에 하나가 불러지겠죠. 그럼 이 생성자가 불러지면 이 코드가 여기 있는 B 생성자 몸체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뭐가 호출이 돼요? 먼저 얘가 실행되면 이 몸체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얘와 얘에서는 부모의 생성자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호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얘 둘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A에 뭐가 호출돼요? A 생성자 중에 뭐가?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돼요.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뭐가 될까? 문법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가 돼요. 왜? 얘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이 두 개는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있는 뭔가를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무도 생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X라는 객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했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int a equal 0 이렇게 되면 이거 명백한 초기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시 타입은 이렇지만 객체 타입이면 이 객체는 뭘 이용해서 생성이 돼요? 이 객체의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부르지 않더라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르게 해야 되겠지. 만약에 내가 X를 다른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X에 뭐 정수로 하나를 받는 생성자가 있다. 그럼 그걸 호출해서 얘를 초기화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초기화 목록이라 그러는데 생성자에 붙어 있는 초기화 목록 걔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불러야 돼요. 근데 원하는 걸 부르지 않으면은 얘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출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여기서 X 이렇게는 못하죠. 몸체에서는. 생성자는 생성할 때만 호출할 수 있어요. 이미 몸체에 들어온 순간 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몸체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이런 애를 생성하려면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런 애에서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살펴봤듯이 실행되는 코드의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생성자 몸체예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 목록이 있으면 명백한 초기화 생성자 몸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좀 특별해. 얘는 좀 특별한 거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A가 생성이 되면 얘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X가 먼저 생성이 되고 이 몸체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놓고 한번 그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호출이 되죠. 호출이 되지만 이 몸체는 아직 실행이 안 돼요. 이 몸체는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호출이 돼요? 뭐가 호출이 돼요?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이 몸체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실행돼? 뭐부터 실행돼? X의 기본 생성자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1, 2, 그리고 3. 3은 여기가 아니다. 3은 이거 아니고 얘가 실행되기 전에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호출한 거지만 이 몸체는 가장 늦게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뭐가요? 부모 것들이 먼저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거. 근데 자기 거에서는 몸체보다는 여기에 있는 명백한 초기화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먼저 초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의 경우에는 요게 실행이 되죠. 근데 여기에는 목록에 특정한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됩니다. 근데 얘가 실행돼도 얘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3번이고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순서는. 요 경우에는. 요 세 번째 경우에는. 그리고 얘는 동적 생성을 했어요. 근데 new B 이렇게 하면 B를 객체를 만들 때 뭘 이용하죠?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도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것의 주소를 누가 갖고 있어요? P1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적 생성된 거는 딜리트를 해줘야 되겠죠. 다 쓰고 나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명백한 초기화들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생성자에 있는 초기화 목록에 있는 것들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몸체가 실행돼요. 몸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만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멤버가 3개 있는데 이 3개가 다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A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A의 객체를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건 A 이퀄 0이라는 게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됩니다. B는 X 값을 갖게 되겠고 C는 Y 값을 갖게 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몸체가 있으면은 그 몸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얘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부모가 있다. 그러면은 요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고,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되면은 부모 생성자의 몸체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초기화 목록, 몸체 실행되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또 거쳐서 올라가면은 C, B, A면은 C가 호출되면 B가 호출될 거고, B가 호출되면 A가 호출되겠죠. 그 순서대로 똑같이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속에서 생성자가 호출되는 순서, 또 그걸 통해서 그 멤버들이 초기화되는 순서,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해서 맞게끔 코딩을 하셔야 되겠고, 내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부모 생성자를 내가 어떤 걸 특정한 걸 골라서 호출하지 않으면 뭐가 호출된다?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고, 근데 만약에 부모가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은 문법 오류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상속을 받을 애, 부모 역할을 할 애들은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그 코드를 구현할 때 편해요. 근데 모든 애들을 또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시작값 유동변수 같은 게 있는 애는 명백한 초기화를,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를 만들려면은 걔를 뭐 어떤 값으로 기본 생성자에서 초기화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생성자만 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생성자를, 같은 애인데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호출하면은 요게 호출되고 요게 다 되고 마지막으로 요게 되는 거예요. 코드의 실행이. 그래서 중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들을 정의할 때도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정의하는데 코드가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도 이런 문법을 쓴다. 그리고 위에 이런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얘는 정수 하나 받는 것도 있고 기본 생성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인자만 함수의 개수만 봐서 쟤는 생성자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 인자가 있는 거는 그걸 고려해서 생성자의 개수를 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는 요 using A 땡땡 A가 없으면은 얘는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면은 무슨 생성자를 제공해 주나?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랑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저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는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런데 using A 땡땡 A 하게 되면은 얘와 똑같은 생성자들이 있는 것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성자가 5개 있으면 똑같은 인자를 받는 5개를 여기서 만들어줘요. using A 갖고 만들어서 부모 거를 호출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특별히 만들 게 없어요. 특별히 생성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없지만 부모에 있는 생성자들을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부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5개 갖고 있으면 B도 5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러봤자 바로 부모를 호출해 버리니까 얘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똑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자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C+11에서 부터 추가가 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 소멸자는 이 객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B가 아니라 A다. 그럼 A는 지역 객체죠. 동적 생성된 게 아니라 A 객체예요. 그럼 이 A 객체는 저 테스트 디스트럭터라는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거고, 저 함수가 종료되면 그 객체도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순간 뭐가 불러져요? 소멸자가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void f AA 이렇게 있으면 요 함수가 실행되면은 A의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함수가 종료되면 A의 뭐가 불러져요? 소멸자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관계에 있으면 소멸자는 생성자가 호출된 역순으로 호출돼요. 그러면 제가 실행이 되면
생성자는 뭐부터 실행되나? 얘가 호출되지만 코드는 뭐부터 실행돼요? 요게 먼저 출력이 돼요. 그쵸? 요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돼요. 그 다음에 B가 소멸되면 생성자의 거꾸로 돼요. 그럼 뭐부터 출력이 돼요? B의 디스럽터가 소멸되고 A의 디스럽터가 불러지게 됩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항상 소멸자는 생성자가 호출된 순서에 반대로 호출이 돼서 처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자동 실행된다.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은 B의 생성자만 호출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A의 호출 이게 없지만 얘는 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가 호출이 돼요. 요거 실행한 다음에 요거가 실행된다. 생성자와 정반대예요. 그런데 저 히터 튼 건 아니죠? 에어컨 튼 거야? 이게 뭐 히터면 꺼? 히터는 아니겠죠? 킨다고 에어컨 나오나 지금? 자, 아까 요 전 슬라이드에서 얘는 동쪽 생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동쪽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생성. 근데 동쪽 생성했는데 캣이 아니라 캣을 생성했는데 그 캣이라고 하는 고양이를 어디에 유지해요? 부모 타입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 포인터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딜리트 P를 했더니 어떤 소멸자가 불러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리모컨이 펫이에요. 그러면은 리모컨이 펫일 때 두 가지가 있겠죠. 리모컨이 펫인데 부르는 함수가 가상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가상함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르는 함수가 가상함수가 아니면 무슨 바인딩을 해?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early 바인딩, 정적 바인딩을 해버려요. 가상함수면은 무슨 바인딩을 해요? 동적 바인딩, 늦은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P를 딜리트하는 순간 소멸자가 불러져요. 이제 동적 생성된 거는 자동적으로 소멸자는 안 불러지는데 언제 불러져요? 딜리트하는 순간 불러지게 됩니다. 소멸자가. 그런데 소멸자가 불러지는데 펫 리모컨이니까 펫의 소멸자를 부를 수가 있어요. 언제? 가상함수가 아니면 소멸자가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뭘 불러? 펫의 소멸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가상함수면은 펫은 리모컨은 펫이지만 뭘 가리켜? 고양이를 가리키니까 뭐의 소멸자가 불러져요? 고양이의 소멸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바른 거예요? 여기서는 고양이의 소멸자가 불러줘야 올바른 거죠. 고양이를 생성했으니까 고양이를 원래는 소멸하면 고양이가 소멸자가 불러지겠고 자동적으로 그로부터 부모의 펫이 불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소멸자가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이름 바인딩을 해버려요. 이름 바인딩 해버리니까 펫이면 펫의 소멸자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상속을 할 때는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멸자를 뭘로 만들어야 돼? 벌출로 만들어야 돼요. 벌출로 안 만들면은 소멸자가 엉뚱한 소멸자가 불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 거는 안 불러지고 부모 거만 불러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소멸자는 상속을 고려하면은 버추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소멸자들이 버추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삐삐 했어요. 그러면 얘는 문제 없어요. 삐삐니까 얘는 포인트 타입이나 참조 타입이 아니죠. 삐삐 하면은 포인트 타입이 아니에요. 그럼 포인트 타입이 아니면 무조건 무슨 바인딩을 해요? 이름 바인딩을 해요. 포인트 타입이 아니면. 참조 타입이 아니면 이름 바인딩을 합니다. 그럼 B에 B면 B의 소멸자가 불러져요. 그럼 B의 소멸자가 불러지면은 B는 부모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A의 소멸자가 불러집니다. 근데 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리모컨이 A인데 소멸자는 버추얼이 아니니까 이름 바인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딜리트 P 하면은 가리키는 건 B인데 뭐만 소멸돼요? A의 소멸자만 불러져요. 그래서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버추얼이고 버추얼이니까 소멸자가 버추얼이니까 딜리트 P 하면은 이 C가 실제 가리키는 게 뭐냐를 보게 됩니다. 보고 판단을 하게 돼요. 시행 시간에. 이게 D면 D께. 뭐 딴 거면 딴 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D의 소멸자가 불러지고 C의 소멸자가 불러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감이 오셨으면 또 이야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다 일관성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까도 중요한 포인트가 얘를 이용해서 호출하면은 이건 다 무슨 바인딩을 해요? 얼리 바인딩, 스태틱 바인딩을 해요. 요 두 개를 쓰면은 함수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함수가 가상함수이면은 무슨 바인딩? 늦은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 하는 거고, 함수가 버추얼이 아니면,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객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죠. 그렇죠? XX로 하는 방법이 있고, 참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포인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가상함수는 여기에만 적용돼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항상 이름 바인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썼다고 해서 모든 함수가 늦은 바인딩 되는 건 아니고, 뭐들만 늦은 바인딩 해요? 버추얼 함수들만 늦은 바인딩을 해요. 늦은 바인딩 한다는 거는 컴파일 시간에는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지정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서 해요? 시행 시간 가서 현재 이 X가 뭘 참조하냐, 이 X가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 호출할 함수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겁니다. 강아지면 멍멍, 고양이면 야옹.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자바랑 비슷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함수인 경우에는 끝에다가 final로 수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final. 그러면은 이 버추얼 함수는 그 밑에서는 더 이상 재정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 final. final을 하면 재정의를 하지 못합니다. 이 final이라는 건 버추얼 함수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왜? override도 버추얼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다음에 또 제가 컨스턴트 오버 그래서 버추 함수는 파이널 버추 함수를 만들 수 있고 파이널 버추 함수이면 자식에서는 그 메소드를 어떻게 못한다? 재정의할 수가 없다. 재정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파이널이라고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최종이야. 최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속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 만드는데 요거는 누가 상속해서 쓰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상속을 못하게 막아주면은 강건성이 높이겠죠. 그래서 파이널을 써줄 수 있습니다. 파이널. 그러면은 이건 에러예요. D는 C를 상속하려고 하는데 C가 뭐예요? 파이널 클래스예요. 그럼 상속 못해요. 그래서 파이널 키워드는 클래스를 수식할 수 있고 가상함수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식들을 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재정이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상속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치들을 잘 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쓰고 싶을 때. 딴 데 쓰다 보면 에러 나겠으니까 그때 이제 바꾸겠지만 어쨌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C에서 썼던 이런 타입 변환, 그렇죠? 이런 타입 변환이 있고 옛날 이건 C부터 썼던 타입 변환이죠. 그 다음에 이런 함수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C에서는 안 되는 거고 C++에서 도입한 거고. 그 다음에 C++에서는 static cast, dynamic cast, reinterpret cast, const cast 네 종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얘 쓰지 말고 요 형태 쓰지 말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에 따라서 요 네 종류 중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거는 요거에 해당돼요. static cast. 그리고 const cast는 const인 애를 상수인 애를 상수가 아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위험한 거니까 많이 쓸 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reinterpret cast는 전혀 서로 다른 타입, 호환이 되지 않은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변환할 때 쓰는 게 reinterpret cast예요. 예를 들면 int n이 있는데 캐릭터 포인터로 얘의 주소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reinterpret cast를 써야 돼요. int인데 int와 비슷한 걸 바꾸려면 static cast 해도 되는데 전혀 다른 걸로 바꿀 때는 dynamic cast는 상속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상속에서 사용이 돼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다형성을 구현하고 싶으면 펫이 있고 또 캣이 있으면 애완동물이 있고 그 밑으로 강아지, 고양이 뭐 등등이 있다 그러면 함수를 pet 이렇게 하면 이제 요 함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죠. 상속하는. 그러니까 상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범용 리모컨, 이 공통 리모컨이라는 걸 얻어서 범용 프로그램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모 포인터에 또는 부모 참조에 자식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을 유지하는데 간략 쓰다 보면은 다시 C로 쓰다가 D 타입으로 얘를 바꿔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에는 wä글이라고 해서 꼬리 흔드는 거 얘한테 있어요.
얘만 있고 펫에는 이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펫 리모컨으로는 왜글이라는 걸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가 없죠. 얘 리모컨에는 없으니까 버튼이. 그래서 왜글이라고 하는 꼬리 흔드는 거는 못 불러요. 그런데 펫 리모컨을 쓰다가 얘를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강아지를 다시 뭘로? 강아지 리모컨으로 바꿔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 리모컨에 유지하던 애를 원래 타입으로 바꿔야 될 때 쓰는 것이 뭐다? 다이내믹 캐스트예요. 그럼 왜 다이내믹이라는 용어를 썼냐? 이거의 성공 여부는 실행 시간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가봐야. 왜? C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 순간에 뭘 가리키고 있는지 컴파일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가봐야 자대로 변환되나 안 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캣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캣을 강아지로 바꾸려고 그래요. 되겠어요? 펫이 캣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강아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변환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이내믹 캐스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 B가 있고 C, D, E가 있는데 A, B는 함수들이 있다고 쳐도 가상함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가상함수가 없어. 그러면 가상함수가 하나도 없는 클래스들은 다양성을 제공할 수 없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걔는 다이내믹 캐스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나요. 스태틱 캐스트는 되는데 다이내믹 캐스트는 안 돼요. 다이내믹 캐스트를 쓴다는 거는 상속 관계가 있고 이들 간에 버추얼 함수가 있는 경우에요. 버추얼 함수가 있는 경우에만 다이내믹 캐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를 B로 해서 C에 유지하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에러고 얘는 문제가 없지만 다이내믹 캐스트는 안 돼요. 다이내믹 캐스트 하려고 그러면은 요 타입이 다양성을 제공하는 타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C1은 D를 유지하고 있죠. C2는 E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C1을 D로 바꿀 수가 있고 원래 타입으로. 펫인데 얘가 강아지면 강아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고양이인데 고양이를 펫에 유지하고 있는데 고양이로 바꾸고 싶으면 다이내믹 캐스트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C1은 D예요. D를 가리키고 있는데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E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뭘로 바꾸려는 거예요? 강아지로 바꾸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일어나죠. 안 돼요. 안 되는데 다이내믹 캐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경우에 널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널 PTR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문법 오류가 아닌데 다이내믹 캐스트를 썼어요. 얘는 문법 오류가 나요. 근데 얘는 널 PTR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변환한 다음에 얘가 널 PTR이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널 PTR이 아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이내믹 캐스트는 성공적으로 변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강건하게 상속 관계에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부모 타입에 유지하거나 조상 타입에 유지하는데 원래 타입으로 변환할 때는 스태틱 캐스트 쓰지 말고 다이내믹 캐스트 쓰면은 좋다. 왜? 이걸 스태틱 캐스트 하면은 이건 죽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다이내믹 캐스트 쓰면은 널 PTR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관계에서는 그리고 버추얼 함수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다양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타입 변환은 뭘로 해야 된다? 다이내믹 캐스트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이내믹 캐스트는 보통 조상 타입을 원래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 순간에 뭔가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데 주로 바꾸는 이유는 조상 리모컨에는 없는 메소드, 얘에만 있는 메소드를 불러줘야 될 때, 그때 타입 변환해서 부르고 다시 쓰는 거예요.